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차세대 라이젠 CPU, 라이젠 3세대 젠2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라이젠 1세대는 젠, 2세대는 젠 플러스, 3세대는 젠2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젠2는 곧 라이젠 3세대가 되는 거죠. 지난 2019년 1월 CES 2019에서 AMD CEO인 리석수 박사가 차세대 라이젠을 간략하게 시연했었죠. 시대벤치에서 인텔 i9 9900K와 비교시 더 적은 전력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CPU 구조도 보여줬는데 동일한 8코어 CPU였죠. 그런데 이 구조는 AMD가 원한다면 16코어까지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4달 전에 이 라이젠 3세대 12코어 ES 엔지니어링 샘플이 유출되었는데 바로 어제 이 12코어 CPU의 엔지니어링 샘플이 하나 더 유출되었습니다. 어제 유출된 12코어 샘플 벤치마크를 보시죠. 일단 메인보드명은 여기에 어떻게 읽죠? 아무튼 일반적인 메인보드는 아니고 CPU 정보를 보면 AM4 소켓이 12코어 24스레드 CPU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3.4GHz, 부스트 클럭은 3.7GHz로 보이네요. 터보 3.35라고 적혀있는 것은 클럭이 평균값이라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램의 경우에는 3200MHz의 마이크론 램 8기가를 2개 장착했습니다. 이 유저 벤치마크의 재밌는 점은 메모리 레이턴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32MB에서 75.3나노세컨드, 64MB에서 78.89나노세컨드, 128MB에서 79.96나노세컨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죠. 비교군도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램클럭이 2700 같은 경우에는 32MB에서 65.31나노세컨드, 64MB에서 66.03나노세컨드, 128MB에서 66.03나노세컨드가 나왔습니다. 라이젠 3세대 ES 버전이 2700X보다 오히려 레이턴시가 15% 정도 더 높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9900K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9900K는 32MB에 40.8나노세컨드, 64MB에 43.73나노세컨드, 128MB에서 47.35나노세컨드를 보여줬습니다. 안 그래도 9900K에 대비해서 2700X가 50% 정도 레이턴시가 늘어지는데 라이젠 3세대는 이 2700X보다 오히려 더 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라이젠 2세대도 상대적으로 이 긴 메모리 레이턴시 때문에 게임 성능이 하락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라이젠 3세대는 어떻게 변경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프레임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코어를 더 늘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의 대책이 있는 걸까요? 4달 전에 유출된 벤치마크도 있는데 이거는 2666 클럭이 싱글 채널 구성이라서 비교 시에는 당연히 더 불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는 12코어 CPU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는 16코어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아까 보여드린 유저 벤치마크를 뒤지다가 라이젠 3세대 16코어 샘플도 발견되었습니다. 베이스 3.3GHz, 부스트 4.2GHz인데요. 이외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16코어 샘플의 경우에는 AMD에서 계속해서 숨기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16코어의 부스트 4.2GHz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CPU라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보드도 나와야겠죠. 하지만 AMD 정책에 따라서 2020년까지는 AM4 소켓의 호환성이 보장되는데요. 에즈락과 ASUS 그리고 바이오스다가 차세대 라이젠 CPU 공식 지원 메인보드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재밌는 점이 있다면 ASUS의 호환 리스트에는 B350 메인보드는 있지만 A320 메인보드가 없고 에즈락에는 A320 메인보드는 있지만 차세대 APU 즉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U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AMD에서 말한 AM4 소켓 호환성은 어디 갔냐? A320 메인보드는 AM4 아니냐? 했는데 재밌게도 바이오스타 지원 메인보드에는 A320 메인보드가 있어요. AMD에서 A320 메인보드 호환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사실 여부를 조금 더 찾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최상급 보드는 당연히 X570이 되겠습니다. B350, B450을 B550 이런 보드도 나오긴 하겠지만 보통 보급형 메인보드는 몇 달 뒤에 나와요. 이 X570 메인보드에 대한 소식도 당연히 있는데요. MSI에서 X570 갈라이크와 X570 에이스 메인보드를 EC에 상표 등록했어요. 나온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갈라이크 에이스 메인보드는 MSI 메인보드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이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합니다. X470 갈라이크는 없었거든요. 이거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유저분들에게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X570 메인보드 또한 유출되었는데 바이오스타의 X570 GT8 스펙이 유출되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를 보면 보드에서 최대 4000MHz까지 오버클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XMP 램을 4000MHz까지 지원한다는 뜻이고 메모리 오버가 기존 대비 더 가능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존 바이오스타의 X470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3200MHz 플러스에 불과했거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느려진 메모리 레이턴시를 높은 램 오버클럭 가능으로 커버치겠다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메모리 오버클럭이 좀 더 개선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PCI 4.0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 바이오스타 레이싱 X570 GT8 메인보드 이미지도 유출되었는데 X570 칩셋 부분에 쿨링팬이 설치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컬러풀이 X570 메인보드도 유출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쿨링팬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X570 칩셋이 발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MSI 에이스 메인보드에는 쿨링팬이 안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라이젠 3세대의 경우에는 컴퓨텍스 2019에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7일 오전 11시예요. 아마 저도 이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며칠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컴퓨텍스는 직접 가니까 현장에서 라이브 자주 켜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차세대 라이젠 3세대 CPU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길어야 2주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은 16코어 CPU가 나오는지와 메모리 레이턴시가 되겠는데요. 약세였던 AMD가 이렇게까지 압도적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AMD에서 소비자용 CPU의 16코어 시대를 열게 되면 정말 컴퓨터 산업이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젠 3세대도 빠르게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젠2에 대한 구조 분석 또한 공식 발표가 되면 정리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